예, 2위와 8위가 나왔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어제 마지막이란 각오로 집행을 하겠다고 했죠. 1차 때 실패를 반영해서 밤으로 시간대를 바꿀 수도 있고 인원도 첫 번째 비해 2배 이상 투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에 있어서는 물대포는 당연히 물대포든 장갑차든 헬기든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물리력이 필요하다. 체류 가스가 있습니다. 캡사이신이라고 등에 메고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으면 얼굴에다 뿌리면 굉장히 따갑거든요. 죽는 거 아니죠? 글쎄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 것 같고 캡사이신 얘기도 하고 물대포, 장갑차. 김근식 교수님. 예. 물론 경호처도 본인들의 존재 가치에 부합하게 전사적으로 맡고 있긴 한데 특공대 헬기 3박 4일 장기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민주당 통해서 경찰과 공수처의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오정훈 공수처장을 불러놓고 사실상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온갖 험한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여기저기 SNS에서 구체적인 작전 지침까지 내린 적도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 자체가 누구의 책임과 누구의 탓을 먼저 논하기 전에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디까지 추락되는가를 걱정해야 되는 판인데 민주당에서 저렇게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감나라 변화라 하면서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의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저는 캡사이신까지 이야기하고 진압하면서 헬기를 이야기하고 인해 전술을 이야기하고 이게 무슨 시위대 강제 해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도 책임 있는 제1야당 아닙니까? 제1당이면서 제1야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도 보면 민주당이 이 탄핵 가결 이후에 써붙였던 지역의 현수막에 가장 많이 붙였던 게 뭐냐면 내란 국복 국정 안정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새해를 맞이해서 그 프랭카드를 제가 봤습니다. 국정 안정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안정을 시켜야 될 가장 일차적 책임 있는 게 제1당으로서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민생이 이렇게 엉망이고 경제가 불확실하고 외교안보가 흔들리는데 그러면 탄핵 국면에서의 이런 권력의 공백기 같은 과도기 상황에서 제1당으로서 민주당이 그런 걸 챙겨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무슨 작전을 지시하고 대통령 체포라고 하는 자기들 스스로의 끝까지 가서 끝장을 보자라는 식의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치적 소모적인 공방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제1당으로서 내란을 극복하자는 자기들 스스로의 구호 그리고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자기들 스스로의 캐치프레이즈에 과연 부합하느냐. 저는 민주당에 돌이켜봐야 될 일이고 민주당이 저렇게 헛발질을 하니까 여론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 스스로 자업자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전으로 천천히 경호처 수뇌부부터 끌어내겠다. 혹은 여러 가지 공수처의 아이디어를 야당에서 전사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어제 법사위에선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특공대 이번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재집행할 때? 경찰 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있고 털레털레 체포영장 들고 가서 해보려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스크럼 짜고 하니까 아유 안 되겠는데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실체가 그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 자 그러면 다시 체포영장이 나왔어요.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면 더 조직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번과 같이 진입 퇴로가 막히는 그런 사태를 지금 맞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글쎄요. 할 수 있는 조치 다 해라. 지금 실제로 참 이게 이런 비교를 하는 게 저도 뉴스탑10 적지 않은 시간 진행했습니다만 정말 참담해요. 여기 보면 경찰이 갖고 있는 건 드론, 장갑차. 여기는 또 경호처는 드론 전파 교란을 갖고 있고 장갑차 있습니다. 여긴 소형 무인 탐지 레이더 갖고 있고 차벽 제거용 특수 레이커차 있고요. 소형 전술 차량. 권총, 소총, 기관단총, 권총소 다 갖고 있어요. 투입 장비.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게 대략 인원수가 2,800명 대 1,3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숫자가 병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공수처가 맘만 먹으면 숫자로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서로
총뿌리를 마주대고 있는 상황은 일어나면 안 될 텐데. 이게 대테러 부대까지 이거는 테러 진압용인데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서 투입이 되냐? 그 김진일 대변인 아까 김근식 교수 말씀은 대통령을 중요한 건 조사한데 마치 강경 진압으로 대통령을 악마하고 이런 부분에만 너무 집중한 거 아니냐. 중요한 건 대통령이 조사면 국정안전과 그 부분에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조사하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소환을 통보했는데 불응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저곳이 용산의 대통령 관저가 아니고 저기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조폭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마약 조직이 저기를 갖다가 아지트로 삼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중무장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당의 의원들이 저 상황을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으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기에 모든 가용자용한 자원을 다 가지고 들어가서 저기 와서 체포를 해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체포해야 된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가서 체포해 와서 조사하라.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법 처리해서 저기 징계해야 된다.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근데 조폭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공권력에 맞서서 지금 울타리 치고 차벽 치고 거기에 무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니다. 조폭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가서 진압해가지고 빨리 지금 그 인신을 구속해서 뭔가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저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든지 나와서 수사에 응하겠다고 하면 굳이 이런 지금 논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같은 공권력끼리 이 총뿌리를 겨누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외신 보기도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올 의지가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변호인들 측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목소리를 갖다가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법하게 발부된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 공권력을 확실히 세우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알겠습니다. 지금 예. 일반 국민들에게도 똑같은 적용되는 법이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짧게 예. 다 좋아요. 대통령이 영장에 불응하고 있는 거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저 경호처도 우리 국민의 젊은이들이에요. 예. 그 경호원들도.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기동대 등 아니면 특공대도 다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예. 그 젊은이가 젊은이한테 가서 캡사이신을 쏘고 뭐 총을 쏴도 된다. 이렇게 이걸 부추길 수 있는 건가요? 이 정치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비난, 그 조치는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대치 상황에서 그걸 정치권에서 부추겨서 왜 못 잡아오느냐,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잡아오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과연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인가요? 냉정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생각은 여기 계신 분들이 비판은 다 싸잡아서 다 하셨으니까. 경찰 병력이 2,800명 정도 투입될 수 있다. 경호처는 일단 그 한남동 관저 주변에만 있기 때문에 많이 끌어마야 1,300명 아니냐? 경호원, 수방사 혹은 뭐 대통령 직원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지난번보다 2배 투입하면 그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인데 알겠습니다.